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S&P 500이 6,050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과열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이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더 악화가 된다면은 셀 아메리카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좀 흔들리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투자 스토리의 방 교수고요. 자, 지금 러커스 대학의 종신 교수로 있는 이주택 교수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 일어난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분쟁은요, 미국 증시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진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의 전쟁이 미국 증시에는 보통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제 한 2에서 한 6% 정도 굉장히 소폭으로 영향을 미치고요. 굉장히 짧은 기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2022년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터졌을 때도 그때도 증시가 많이 흔들렸지만 결국은 다 회복을 했고요. 그 이후에 일어난 작년에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이란 간에 좀 분쟁이 좀 있었는데 그때도 증시가 잠깐 흔들리고 결국은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본토가 직접적으로 공격을 받으면은 조금 크게 영향을 많이 받지만은,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짧은 기간 동안에 일시적으로 풀백만 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증시가 거의 회복을 하는 모습을 여태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쟁이 일어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이제 전 세계 평화가 계속 유지되길 바라긴 하지만은, 이런 게 미국 증시에는 사실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고요. 하지만 그동안 미국 증시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S&P 500이 6,050까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증시가 어느 정도 조금 과열이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이런 전쟁이 터지니까 이제 수익 실현을 할 수 있는 좋은 동기부여가 된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수익 실현을 하고 조금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증시를 4월 달처럼 20%씩 이제 폭락장까지 이제 떨어뜨릴 만한 그런 이유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일시적으로 약간은 이제 과열기를 빼는 풀백이 조금 일어나고 있다. 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 관세 이슈에 의한 악재는 이제 다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그 문제가 지금 이제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그 문제는 일단은 7월 9일 날 상호 관세가 지금 유예가 90일 정도 됐던 게 어떻게 결과로 이제 나오게 되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7월 9일 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각국 간의 협상이, 무역 협상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아직 답이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지금 증시가 사실은 정고점을 뚫고 6,150 이상으로도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약간은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의 관세가 지금 4월 2일 날 10%가 매겨진 상황이고요. 한 4월 7일 정도, 9일 정도인가요? 그때 이제 3개월 정도, 지금 90일 정도 연기를 한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관세가 10%만 매겨져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관세가 55%인데, 이제 중국이 10%를 매겼기 때문에 한 45% 정도가 매겨졌고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효과가 크게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이미 회사들이라든지 소비자들은 관세 영향을 대비를 해가지고 미리 재고량이라든지 인벤토리도 확보를 한 상황이고, 개인들도 미리 약간 사재기를 통해서 물건들을 확보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은 관세 때문에 어떤 특정한 효과가 나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들도 아직까지는, 이제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소비 심리가 위축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물건을 이제 더 사고 싶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도 물가를 소비자들한테 전가시키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사재기를 통해서 물건들을 외국에서 이미 다 확보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이제 물가 전가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최근에 나온 이제 근원 PC 물가 지수라든지 근원 CPI 물가 지수를 보면요, 2.4%, 2.8%로 해서 그렇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관세로 인한 효과가 나오지
않았고요. 하지만은 이제 7월 9일 날 이제 결과가 좀 명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10%만 매기고 그 이상으로 10%, 25% 아니면 20%까지 관세를 더 매겨지는 나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가 아마 7월 이후에 아마 7월 말, 8월, 9월, 10월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상호관세 처음 매겨진 것처럼 그대로 매기게 되면 이게 미국 증시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이게 물가를 상승시키고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아마 미국 증시가 조금 흔들릴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이제 거기에다가 셀 아메리카 현상까지 일어난다면은 채권 금리도 다시 조금 더 올라가게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달러는 계속해서 약세를 보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의회 쪽에서 지금 상원 쪽에서 관세에 더해서 지금 세금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부의 부채 문제가 지금 미국의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 이상으로 부채가 더 늘어나게 되고 이런 법안이 통과돼서 그게 더 악화가 된다면은 아마 이제 셀 아메리카 현상이 더 일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더 떨어지고 좀 흔들리고 그다음에 이제 채권 금리도 더 올라가면서 채권 가격도 떨어지고 반대로 움직이죠. 그다음에 이제 달러도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서 3분기는 7, 8, 9월, 10월까지도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은 대비를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가 이전처럼 엄청난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도 있나요? 네, 지금 중국하고의 런던 협상 결과를 보면은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바뀐 게 없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관세가 55%가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이 10% 매긴다 그래도 45%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 사실은 미국 정부에서 크게 입장을 바꾼 거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히토류의 수출 금지를 하고 있던 상황인데 그것까지 지금 풀어주면서 관세는 55%를 받아주는 중국의 입장을 보면서 다른 나라들도 원래의 상호 관세를 그대로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일본은 한 25% 아니면 저 동남아 국가들은 30%에서 40%까지도 관세를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요.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인 편지를 통해서 일방 관세를 두 개 국가에 그냥 발표를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협상을 하면서 관세를 내릴 생각은 지금 없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증시가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기존의 입장을 유지하면서 관세를 크게 매길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상황입니다. 만약에 4월 달처럼 증시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 자체도 45% 정도로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증시까지 떨어져서 지지율이 더 떨어지게 되면은 본인도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펼쳐지기 때문에 관세를 좀 유연하게 조정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은 증시도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다음에 4월 달처럼 지지도가 막 30%까지 떨어지고 그런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좀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 이기는 트럼프가 그리는 그림대로 흘러가고 있나요? 트럼프가 원래 원하던 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듭니다, 지금. 일단은 관세 측면에서 보면은, 본인이 원하던, 그런 관세를 그대로 유지를 하긴 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그거를 이제 쉽게 따라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도 일단 마지못해 받아들이긴 했는데, 아직까지 트럼프하고 시진핑 사이에 이거를 마지막으로 이제 사인을 했다, 뭐 이런 얘기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다른 나라들도 일단은 조금은 피해서 시간을 두고 협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래 트럼프가 원하는 것은 이렇게 관세를 통해서 외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던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 이제 들어오기를 그렇게 바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미국과 외국 간의 무역 수지를 조금 해결을 하면서 적자폭을 줄이면서 이 세금 수입을 통해서 이제 미국의 36조 달러나 되는 부채 문제를 좀 해결하려고
하려고 이렇게 자,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것들이 거의 다 아직은 지금 완전히 해결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중국과 하고만 조금 협상이 됐을 뿐이지 다른 나라들은 아직도 협상이 되고 있는지 그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결국 일방적으로 편지를 통해서 그냥 관세를 통보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유럽이라든지 다른 나라들도 보복 관세를 자 매길 수 있는 가능성도 자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외국에서는 이제 대만의 TSMC라든지 팍스콘이라든지 한국의 뭐 삼성이나 현대, 그다음에 일본에서도 이제 소프트뱅크 같은 데서 지금 미국에 이제 투자를 더 하겠다 자 이런 얘기는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무역 수지가 크게 개선이 되거나 실질적으로 이제 삽을 파면서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자 이런 거는 아직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트럼프가 이번 중동 전쟁으로 오른 유가를 다시 잡을 수 있을까요? 유가를 잡아야 되는데 지금 쉽지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에서의 생산량이 더 늘고 있진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오펙 플러스도 사실은 생산량을 더 늘리겠다고는 했지만은 생산량이 그렇게 따라와 주고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 전 세계적인 이런 지정학적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을 할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벌써 취임한 지 5달이 지났는데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자, 이란과의 협상도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베네수엘라 쪽에서도 무역 봉쇄를 더 강화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러다 보니까 기름이 유통이 잘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중국이 좀 이렇게 살아나면 기름을 조금 더 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미중 간에 좀 합의가 되면서 중국의 경기가 좀 좋아지면 기름을 또 사용을 하거든요. 그러면 수요가 좀 늘어나면서 기름값이 전반적으로 또 올라가는 또 그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막지를 못하는 바람에 지금 기름값이 치솟고 있고요. 브렌트가 거의 80불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거를 쉽게 잡지는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전 세계적 이 지정학적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그다음에 오펙 플러스에서 생산이 더 늘어나고, 그다음에 미국에서도 이제 생산이 더 늘어나고 이러면 잡힐 수 있는데, 일단 당장은 이런 게 잡히지 않고요. 오히려 인플레이션을 또 자극을 시켜가지고 미국의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지금 열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일론 머스크와 트럼프가 다퉜다가 화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의도일까요? 둘 사이에 감정이 좀 격앙됐었다.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금 법안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전기차에 대한 크레딧, 7,500달러 크레딧이 없어지면서 이게 이제 다른 석유 산업이라든지 전통적인 산업에는 보조금을 주면서 왜 전기차에 이제 7,500달러 크레딧은 없애려고 하냐. 자, 이런 불만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했었던 건데요. 이런 의도로 이제 충분히 얘기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원래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다찌라는 정부 효율성위원회에서 이제 정부의 예산 문제를 좀 해결하고 효율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의회에서 오히려 세금 감면안을 통해서 예산을 더 쓰려고 하니까 본인이 한 거에 대해서 상쇄 효과가 생기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전기차 크레딧이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하고 얘기를 많이 이제 서로 싸우면서 트위터 소셜 미디어에 메시지를 날리면서 충돌이 있었는데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앱스테인 파일처럼 이제 아동 성범죄 그런 파일에 트럼프가 들어가 있다. 자, 이런 식의 공격과 트럼프를 탄핵을 해야 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조금 선을 넘어갔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하게 정부 계약들을 모두 취소시키려고 그랬더니, 자, 며칠 있다가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사과를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따로 전화를 해가지고 서로 간에 대화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자, 아마도 암묵적으로 일론 머스크가 여태까지 한 행동에 대해서는 이제 오케이, 자, 받아주고요. 그 다음에 정부 계약, 스페이스 X라든지 이런 계약들은 이제 취소를 하지 않겠다. 자, 이런
그런 얘기를 조금 했던 것 같고요. 일론 머스크 측에서는 내가 여태까지 트럼프를 공격했던 그런 메시지들은 이제 내가 후회를 한다. 자, 이런 메시지를 남기면서 자, 이런 것들을 해결을 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마도 지난주에 나왔던 건데요. 내셔널 하이웨이 트래픽 세이프티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고 국가 고속도로 자, 교통안전국 자, 이런 데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율주행 택시 앞에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그런 차들에 대해서 연방 차원에서 이제 허가를 조금 빨리 해주는 그런 승인을 좀 규칙을 통과시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각 주에서 이제 자율주행을 규제하는 것보다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제 규제를 하다 보니까 더 빠르게 공유 택시가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열렸거든요. 앞으로 일주일 정도 있다가 6월 22일 날 이제 임시적으로 이 공유 택시가 텍사스 오스틴에서 처음 테슬라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시작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주에도 빠르게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연방적인 어떤 시스템이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이제 체계가 마련된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지금 듭니다. 그래서 아마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랑 미리 이렇게 전화를 하면서 요런 쪽에 너한테 혜택을 조금 줄 테니까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모두 후회한다, 뭐 이렇게 사과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겨라. 예, 그렇게 아마 합의가 되면서 끝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동맹은 다시 이뤄질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런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브로맨스라 그러죠. 예, 그래서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의 이 끈끈했던 관계는 조금 서먹서먹한 관계로, 예, 조금 멀어진 것 같다. 그래서 트럼프가 인터뷰를 보면서 일론 머스크가 잘 지내길 원한다. 앞으로도 잘 지내길 원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서로의 이제 정치적인 그런 제휴는 이제 더 이상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다시 친해질 가능성은 좀 없다. 또 이런 생각까지 좀 드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전략적 제휴라고 할 수가 좀 있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피해를 주는 그런 공격은 안 할 것 같고요. 조금 여태까지는 이제 합의를 조금 이뤄내면서 공유택시 쪽에 혜택을 좀 주고 이제 스페이스 X 쪽에 혜택을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당선되는데 크게 기여를 한 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하면서 둘 사이가 이제 거리를 두고 이제 조금 멀어졌다? 그냥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트럼프와 머스크의 화해 후 테슬라 주가 전고점 회복은 가능할까요? 제 생각에는 전고점은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488불까지 올라갔던 거는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큰 수혜를 입을 수 있겠다 이런 기대를 했는데요. 생각보다는 그렇게 좋은 수혜를 입은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이제 혜택들이 상호관세가 매겨지면서 4월 달에 모두 없어지면서 200불대까지 내려갔던 거고요. 그런데 이제 다치 활동을 계속 하면서 그 주가가 이제 반등을 안 했는데 다치 활동을 접으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좀 집중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테슬라 주가가 다시 이제 300불대로 좀 올라왔던 그런 상황이고요. 이번에 이제 나오면서 아직도 트럼프랑 좀 정치적 분쟁을 일으키면서 다시 270불대로 내려갔다가 이제 이 문제가 좀 해결되면서 다시 300불대로 올라온 건데 그래서 정치적인 것들로 인한 수혜라든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상황이 모두 반영돼서 지금의 주가에 선반영이 돼서 이제 320불대까지 지금 좀 안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다가 연방정부 차원의 이제 좀 약간은 자율주행 택시를 좀 도와주는 그런 규칙이 좀 통과되면서 여기까지는 일단은 올라왔다. 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제 6월 22일 날 나오는 공유 택시가 얼마나 대단한 그런 게 나오게 될지 그다음에 7월 2일 날 이제 2분기 차량인도 발표가 나옵니다. 지난번 차량인도 발표에서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오는 바람에 생산 라인 교체가 있어서 차량인도 숫자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그냥 넘어간 상황인데 자, 이번에는 모델 Y 주니퍼가 나온 다음에 이제 4월, 5월, 6월 어떻게 판매가 됐는지 아니면 유럽 쪽의 정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는지 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월 22일과 7월 2일 날 차량인도 발표 그다음에 한 7월 20일에 나오는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실적 발표를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플러스 마이너스 한 21불 ATR이라고 주가 변동성
변동성을 나타내는 게 있는데 그게 21불 정도 되는데 지금에서 한 플러스 마이너스 21불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서 자, 이러한 이벤트들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 버블이 맞나요? 버블이라고 볼 수는 있는 그런 상황이죠. 왜냐면은 제가 생각한 테슬라의 적정 주가는 234불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한 220불에서 250불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의 1년치 주당 순이익이 2불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퍼가 164 정도 지금 나오는 상황이라서 원래 지금 나오는 펀더멘털에 대비해 가지고 주가는 많이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유 택시라든지 올해 말에 나오는 옵티머스라든지 세미트럭,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테슬라의 주당 순이익 성장이 50% 이상은 되지 않겠냐. 그러면서 한 3불 정도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2030년까지 수익이 계속해서 증가를 한다. 자, 이렇게 가정을 하고 지금의 높은 퍼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겠냐. 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주가를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올해만 보면은 주가가 조금 버블이 낀 것처럼 보이지만 내년하고 내후년 2030년까지 보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2030년 정도면 주당 순이익이 한 11불까지는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다가 만약에 지금처럼 펄을 뭐 좀 많이 가져가서 50 정도 가져가면 550불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보다는 2030년에 더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정을 겪을 수도 있지만은 결국에는 2030년까지는 다 회복해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의 로봇택시가 시장을 선점할 수 있을까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사실 웨이모도 수익이 잘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라이드 헤일링 이 공유택시 산업은 지금 우버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지금 아마도 앞으로 5년 정도 이후에는 이 공유택시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질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3천억 달러 시장까지도 클 수 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차가 공유택시로 이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열리고 있는데요. 지금 우버가 이제 시장의 한 74%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26%를 리프트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버가 이제 웨이모랑 협력한다. 자, 이런 발표를 지난번에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우버가 이제 사람이 지금 택시를 자기 차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웨이모를 결합을 시켜서 이제 자율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시장을 과연 테슬라가 얼마나 가져갈 수 있냐의 이런 문제인데 만약에 테슬라 자차를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펼쳐져서 테슬라가 4단계 자율주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지금 테슬라의 차가 미국에서 전 세계적으로 팔고 있는 게 지금 500만 대 이상이 지금 팔린 그런 상황이거든요. 물론 이제 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은 아직 FSD 승인이 안 나가지고 운용이 힘들겠지만 미국 내에서 팔린 차들만을 이용해가지고 이 차들이 공유택시를 이용하게 되면은 우버가 웨이모를 채택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숫자의 공유택시가 운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테슬라에서는 지금 우버처럼 한 30% 정도 수수료를 받아가면서 수익을 또 챙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 기존에 이제 테슬라에서 한 차주들이 공유택시를 운영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쌍방향으로 수익이 나게 되면은 이제 테슬라의 수익이 자 많이 증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 자체는 이제 테슬라의 기술 발전,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이런 문제고 지금 모델 Y 주니퍼가 카메라가 앞에 범퍼 쪽에 달려 있는데 기존의 하드웨어 4죠. AI4라고 지금 컴퓨터가 달려 있는 이런 차들도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기술이 생길 수 있냐. 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슬라 차가 자율주행 4단계로 완전히 넘어가게 되고 지금 6월 28일이면은 테슬라 차가 이제 생산이 돼서 가정에까지 직접 배달되는 걸 이제 보여주겠다 이렇게 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만약에 자율주행이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올라가게 되면은 테슬라의 공유택시 수익은 좀 기하급수적으로 빨리 증가할 수 있는 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자율주행 4단계로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이 기존의 하드웨어 4를 사용하고 있는 모델 Y 주니퍼가 아닌 그전 모델을 쓰고 있는 사람들한테까지 이게 되는 아마 이제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 되면은 굉장히 결과가 이제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